안녕하세요. 제 10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훨씬 많은 종류의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쏟아붓지 않아도 잘 만들어진 함수나 모듈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논리적으로 잘 연결만 하면 됩니다. 제 10장의 주제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조립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블록인 함수와 모듈 패키지입니다. 10장의 첫 번째 강의는 함수의 기초 개념입니다. 즉, 함수 중에서도 특히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는 함수를 지원하는데요. 함수란 영어로는 이제 펑션이라 하고요. 이 함수란 재사용이 가능한 일련의 명령문 묶음으로 특정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매번 다시 작성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함수를 프로시저, 서브루틴, 메소드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파이썬을 설치할 때 다양하고 유용한 많은 함수들도 함께 설치가 되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하는 함수들을 내장 함수, 영어로는 built-in functions라 부릅니다. 앞서 많은 예를 통해서 내장 함수들을 이미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내장 함수로는 print, len, range 이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는 대부분의 경우 이미 개발되어 있지만 만약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파이썬이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현하려는 기능이 기존 함수에 없다면 직접 함수를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작성한 함수를 사용자 함수 혹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ustom function 또는 user defined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함수는 함수의 이름과 함수 관련 명령문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복잡한 프로그램을 모듈화해서 몇 가지 간단한 단계의 연속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성이 매우 쉽고 간결해질 뿐만 아니라 개발 속도도 현저히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많은 예시를 통해서요. input, print 함수 등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모든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는 함수를 지원하며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거나 다른 개발자들의 배포를 통하는 등 여러 소스를 통해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함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굳이 알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에 대한 최소한 3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사용할 함수의 이름입니다. 함수의 이름을 모르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함수를 실행할 때 필요한 전달인자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들 전달인자 각각의 자료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달인자란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값을 뜻하는데요. 함수에 따라서 전달인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함수가 반환하는 값의 자료형을 알아야 합니다. 함수가 정수를 반환하는지 아니면 문자열 혹은 리스트를 반환하는지를 알아야 해당 함수가 처리한 결과 값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함수는 값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일단 먼저 함수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로는 l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en의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달 인자가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문자열의 길이를 구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열을 자료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len 함수가 반환하는 값은요, 문자열의 길이이고 이 길이의 자료형은 정수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시 코드를 보면요, 문자열 파이썬의 길이를 구하는 코드입니다. 문자열 파이썬을 len 함수로 전달한 후에 len 함수가 반환한 값을 변수 x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print 함수를 통해 변수 x를 출력하면 파이썬이란 문자열의 길이, 즉 단어 수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호출이란 영어로는 이제 function cal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함수 호출은 함수를 불러와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함수 실행이라고도 합니다. 함수를 호출하면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당 함수 코드로 건너가서 해당 함수의 명령어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함수에 있는 명령어들의 실행이 끝나면은 함수를 호출한 코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를 함수 반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function return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호출하려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호출하려는 함수의 이름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 인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몇 개의 전달 인자가 필요하며 이들의 자료형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함수에 제공한 뒤에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는 매개 변수를 통해 전달 인자를 함수의 내부로 받아와서 특정한 작업을 실행한 후에 반환할 결과값이 있다면 결과값을 반환하고 종료하든지, 반환하지 않아도 되면 반환하지 않고 종료한 후에 호출한 코드로 실행 권한을 넘기게 됩니다. 이때 만약 함수가 결과값을 반환한다면 변수로 이 결과값을 받으면 함수 호출이 종료됩니다. 여기 화면의 예시 코드는 특정 문자열의 길이, 즉 문자의 개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각 단계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열 f를 생성해서 name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name이라는 변수를 len 함수의 전달 인자로 넘겨서 len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len 함수를 호출하면요, len 함수의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실행 결과를 정수형 숫자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 반환한 값은 name 변수가 참조하는 f이라는 문자열의 크기인 숫자 5입니다. 이렇게 반환된 값은 num이라는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num 변수의 값을 출력하기 위해 print 함수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print 함수의 코드가 실행되어서 숫자 5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예시 코드에서는 함수 호출을 2번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실행된 함수는 len 함수와 print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중첩 함수 호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호출 시 함수가 반환한 결과값을 다른 함수의 전달 인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 인자로 다른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중첩 함수 호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ested function cal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첩 함수는 함수 n에서 반환한 값을 함수 n-1의 전달 인자로 넘겨주고요.
함수 n-1에서 반환한 값을 다시 함수 n-2의 전달인자로 넘겨주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바깥에 있는 함수 1에서 함수 2로부터 반환받은 값을 처리한 후에 함수 1을 호출한 명령문으로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이 화면 아래에 있는 코드는요. 가격에다가 부가세 10%를 합산한 금액을 출력하는데 함수를 중첩해서 호출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첫 번째 줄의 코드는요. 먼저 input 함수를 통해서 제품의 가격을 입력받죠. 그 입력받은 결과가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반환한 값을 eval이라는 함수에 넣어서요. 어떻게 합니까? 숫자로 변환을 해주죠. 그리고는 이것을 변수 price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줄에서는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 print 함수 안에 문자열 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 결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열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str로 해서 문자열을 변환을 하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변수 price에다가 1.1을 곱해서요. 그 결과를 갖다가 반올림을 합니다. 반올림 한 것을 다시 스트링 str로 문자열로 변환을 하죠. 그래서 라운드에 나온 결과 값을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로 바꾸고요. 이 문자로 바꾼 결과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총 금액이 110입니다. 라고 해서 이걸 프린트 함수에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을 이렇게 중첩하게 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테이블은요. 함수 호출 형식을 요약 정리한 건데요. 이처럼 이제 함수는요. 전달인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달인자가 없다면 그냥 함수 이름 뒤에 빈 괄호를 부르면 됐어. 사용하면 되고요. 전달인자가 있다면 함수 이름 뒤에 해당 전달인자 수만큼 전달인자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한 결과 값을 반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값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냥 함수 이름을 그냥 부르면 되고, 그리고 값을 반환한다면은 여기 있는 표에 있는 것처럼 변수로 그 결과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반환 값에 대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인자 우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전달인자가 뭐냐면요. 영어로는 argumen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함수가 값을 전달인자로 받아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전달인자로 누가 받냐면은 함수가 제공하는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는 전달인자를 사용한다. 즉 어떤 값을 함수 괄호 뒤에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전달인자는 함수 뒤에 오는 소괄호에다가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전달인자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함수 정의에 주로 대부분의 경우 대괄호로 표시를 해 놓아요. 이것은 선택사항이라서 전달인자를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전달인자는 반드시 값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대괄호 안에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range 클래스를 보면요. 이 안에 괄호 안에 묶여 있는 게 이제 시작 번호와 폭이 있고요. 그리고 끝 번호는 대괄호 안에 묶여 있지 않죠. 그래서 끝 번호는 반드시 값을 전달해야 됩니다. 만약에 range를 끝 번호 없이 그냥 range에 빈 괄호로 호출하게 되면은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끝 번호는 반드시 이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시작 번호와 폭입니다. 그것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번호가 두 개 오게 되면은 앞에 시작 번호, 그 다음에 끝 번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작 번호, 끝 번호 다음에 또 폭이 오게 되면은 세 개가 오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폭이 돼서 우리가 분할 연산자 사용할 때처럼 시작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인지의 정수의 시작 번호가 되는 것이고요. 끝 번호는 그 끝 번호의 바로 앞, 즉, 끝 번호 빼기 1이 되겠죠. 즉, 끝 번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정수까지를 폭만큼 건너뛰면서 이렇게 정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레인지 클래스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우리 코드 예시를 보면요. 이렇게 포문에서
레인지 10을 했습니다. 이렇게 1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번호가 0부터 시작하겠죠. 이렇게 해서 0부터 9까지 이렇게 정수를 출력하는 코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달인자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뭐 전달인자 하나는 필수이기 때문에 레인지 10에서 만약에 레인지 10을 사용하지 않고 레인지 빈갈로를 했다면 오류가 날 건데 우리는 끝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았고요. 이렇게 전달인자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번호와 이제 끝번호를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번호 1부터 시작해서 끝번호의 바로 앞 9까지 이렇게 출력하는 이런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전달인자 3개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있는 전달인자는 이제 포기됩니다. 그래서 시작번호 1부터 10까지, 10 앞까지, 9까지죠. 이것을 출력을 하는데 한 개씩 건너뛰는 거죠. 2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과는 1, 3, 5, 7, 9 홀수만 이렇게 출력을 하는 이제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폭을 음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과 끝이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이제 오른쪽에 오기 때문에 5가 되고요. 끝이 1입니다. 그러면 끝에 바로 앞이니까 2까지가 오겠죠. 이렇게 해서 거꾸로 5, 4, 3, 2를 이제 출력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수의 기초 개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